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하반기 증시 전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AI 중심의 강한 쏠림 장세가 이어졌던 상반기가 끝났고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AI 투자 사이클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금리와 환율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큰 정치 이벤트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게 참 많아집니다. 오늘 신중호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하반기 증시를 움직일 핵심 변수와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에 센터장님께서 이 하반기 시장의 핵심 변수 3가지로 AI, 전쟁,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를 꼽아주셨었는데요. 뭐 시장 상황이 워낙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3가지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다들 인정하지 않을까요? AI가 너무나 중요하고 뭐 전쟁 이후의 물가도 그렇지만 뭐 좀 전에 이제 잠수함과 관련된 어떤 방산의 어떤 체제 그리고 중간 선거 뭐 이제 미국은 또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중간 선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하나 보면 성격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AI 같은 경우에 상반기만 놓고 보면 캐펙스, 공급 중심의 아이디어, 그리고 메모리, 칩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그리고 6월 말 이후에 이 시장은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뭔가 수요자들, 그러니까 메모리를 사주는 하이퍼스케일러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2026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과연 수익이 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이 워낙 좋은 GP 마진, 그러니까 한 85%나 나왔는데 이 부분은 결국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비용이고 이 비용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지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과 그 이후의 경제, 금융 상황에 따라서는 캐펙스를 조금 유지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또다시 또 국지전 내지는 또 전면전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란 전쟁 이후에 재편되는 이제 군사 안보 라인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러우 전쟁 이후에 미국을 제외한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것처럼 이란 전쟁 이후에는 이 GCC,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프 국가들이 그전에는 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관광이라든지 네옴시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방위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 기업들에 대한 수혜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후행적으로 유가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전쟁의 여파, 물가가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 7, 8월에 좀 넘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이제 블루웨이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근소하게나마 민주당이 좀 상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AI 규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AI 규제.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전기비도 올라가고 환경 문제도 대두된다. 고용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좀 하반기 증시가 기대감에서 이제 증명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에 있고, 뭐 AI 관련해서는 돈이 실제로 벌리는지도 중요할 거고요. 전쟁에 뭐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미국의 중간 선거로 이 판이 좀 바뀔 수가 있는지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씩 또 이어서 잠시 후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하반기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이제 AI 투자가 이제는 단순히 투자 규모보다 효율성 쪽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도 해주셨어요. 하반기 AI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AI가 이제는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확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AI 인프라라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를 사다가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 만들기 위해서 전력 시스템 가동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AI 인프라를 한 건 맞는데 네.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 하다 보니까 영업 흐름, 그러니까 OCF라 그래서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지금 거의 100%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돈을 쓰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 돈만 계속 쓰다 보면은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을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재고가 쌓이고 네. 비용만 쌓이다 보면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두에 이제 메타가 네. 우리 좀 남는 용량 갖고 뭐 그러니까 약간 오해는 있긴 합니다만 네. 뭐 좀 수익화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익화 그러면 이제 시장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업들이 그냥 자본지출은 계획이고 계획은 어떻게 보면 뭐 약간 가시성이 높은 매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영을 했는데 수익화는 세일즈거든요. 네. 제품을 누군가에게 파는 거예요. B2B든 B2C든. 그러면 Q그로스는 조금 챙겨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P는 바로 올라가지만 Q는 분기마다 월간마다 실적이 나오는지를 챙기기 때문에 한마디로 속도 조절이 좀 들어가는 구간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좀 변동성이 나왔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네. 나오고요. 뭐 7월 말에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지만 지금은 공급자의 어떤 그 실적보다는 수요자의 이를테면 뭐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일즈가 올라오는지가 굉장히 포인트일 것 같아요. 세일즈 올라온다 그러면 캐펙스 자본 지출했던 부분이 매출로 일어나네 이런 게 이제 될 거고 아니면 세일즈가 좀 안 나오게 되면 그래도 다행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그래도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이런 걸 통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유지해준다. 이래도 괜찮아요. 네. 이 두 가지가 되면 오케이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캐펙스를 너무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 중국 같은 경우에 딥식을 보니까 HBM 안 쓰고도 AI 엔진이 돌아가네. 효율성을 따질게 이러면 주가는 또 약간은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포인트로 갈지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시장은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간 느낌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메모리 베타화라는 말이 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24년에 LLM 모델이 나오고 나서 네. GPU가 필요했잖아요. 네네.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했는데 지금이야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때는 엔비디아의 GPU만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GPU 텍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제품만 필요하니까 다들 엔비디아에게 줄 서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수요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텍스라는 거는 회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NPU,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서 메모리가 강한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엔비디아의 GP 마진이 80% 넘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마이크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텍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메모리가 죽는 건 아니지만 대체재 효율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엔비디아가 GPU 텍스 얘기가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약간 시장 수익률화, 즉 베타화됐다는 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당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강한 변동성, 상반기 뭐 100%의 지수 올리는데 거의 70~80%의 이익 기여도를 주가 상승의 기여도를 담당했지만 뭐 항구적이진 않지만 하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약간 시장 수익률만큼 이렇게 돌아보면 조금은 움직이는 그런 걸 이제 베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AI 투자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뭐 하반기 시장을 이끌 새로운 주도 업종이나 뭐 주목할 분야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뭐 가볍고 효율적인 AI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이크론하고 M7의 주가가 상당히 많은 다이버넌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약간 마이크론이 이제 눌리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좀 효율화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파괴한다 이러면서 AI 디스러프션 리스크가 상반기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AI를 소프트웨어, 기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 더 효율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빅테크를 사자라는 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Q가 늘어나려면 AI 확산이 일어나려면 빅테크가 올라가줘야 되고 그 안에서 플랫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조금 더 네. 뭐랄까요, 비용 세이브적인 부분들 그리고 효율화를 부각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좀 움직이는 게 삼성 SDS, CNS, 그동안 좀 너무 힘들게 했던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은 바닥을 네. 찾아가는 그림이 7, 8월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시 변수도 좀 함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반기 증시 전망할 때 금리, 환율 뭐 빼놓을 수 그쵸. 없는 변수인데 어떤 흐름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금리, 환율이 사실은 뭐 동의어에 가까울 정도로, 왜냐하면 환율이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wen화가 약한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이죠. 미국이 긴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주부터는 약간 고용 지표가 약간 뭐랄까 쇼크에 가깝게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 정도 고용인데 금리 올리겠니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짧게는 7월 중순 다음 주에는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네. 물가 지표가 유가, 즉 유가가 내려온 부분을 반영하면서 피크아웃 하는지를 좀 단기적으로는 좀 챙겨보는 단계일 것 같고, 그리고 8, 9월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코어까지, 고용이 안 좋다라는 거는 코어 쪽에 이제 물가를 좀 둔화시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금리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기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네. 아주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CPI, 네, 물가 지표들이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은 지금은 조금 뭐랄까, 긴장도가 높아요. 뭔가 약간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사람을 얘기하면 또 금리도 좀 높아지고 주가도 좀 빠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약간 도비시한 분, 비둘기적인 성향이 얘기하면 뭐 반대 현상이 나타날 텐데, 결국 케빈 워시 체제에서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그전에도 그렇지만 가이던스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데이터가 다음 주에 나오는 데이터가 단기 분수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용 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온 모습이 있었는데 다음 주 물가 지표도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고요. 네. 뭐 그렇다면 이런 금리와 환율 환경이 실제 국내 증시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해지는데,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제약하는 모습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다행인 점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바닥을 잡았던 어떤 기준점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코스피로 따지면 61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7,500선이 공교롭게도 코스피 한 61선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차트를 쭉 보시면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만큼 소위 말하는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리바운드 나온 게 공교롭게도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의 상승 뭐 탄력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이번 주에 리바운드가 좀 이어질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단을 누리는 내용이 뭐냐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한 8,500 내지는 때에 따라서는 9,000까지 올라갔는데 물가 지표가 여전히 긴축,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수준은 맞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나오면 또 약간은 이 상당히 눌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박스피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추세가 좀 깨지지 않는, 그렇지만 상단은 여전히 뭐 약간 AI 규제나 아니면 하여튼 물가로 인해서 긴축으로 인해 유동성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단은 조금 누르는 요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심으로 좀 차별화 맞습니다. 장세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네, 그 최근에 약간 삼전 닉스가 눌리다 보니까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융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보험주 중심이긴 한데, 왜냐하면 주주 환원도 할 수 있고 실적도 좋으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면 약간 방어적으로 금융주 사자라는 확산이 좀 나타나고 있고, 네. 더불어서 뭐 이번 주를 겨냥한 방산 쪽, 조선 쪽도 조금은 그래도 주도주
였으니까 조금 같이 챙겨보자라는 정도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앞서 이제 잠시 얘기를 해주셨지만 하반기는 역시 뭐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큰 정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책 방향도 달라지면서 시장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방향으로 보면 좋을까요? 아직은 뭐 한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은 이제 변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하나의 첫 번째 우려 요인은 AI 규제, 민주당과 네네. 공화당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 센터 짓는 부분도 좀 취소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력 시스템에 약간은 이제 상방을 누르는 하방을 여는 요인이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9, 10월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블루 웨이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면 결국 이 미국 중심의 이제 정책 프레임이 조금 바뀔 수 있다. 예. 그래서 약간은 전통 에너지만 좀 챙기던 부분에서 약간은 신재생이나,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통 에너지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를 챙겨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원전도 같이 가지만 그런 느낌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공화당이 승리를 하느냐, 의회가 분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국내 증시 얘기 다시 해보면요. 네. 뭐 특정 업종과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좀 심했잖아요.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뉴노멀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주도주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AI를 이끌어가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만약에 엔비디아가 주도주가 아니라고 해서 AI 버블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PU 텍스 이후에 NPU와 ASIC 나오면서 메모리가 올라간 사이클이라고 보면 그 다음 사이클을 또 다시 미국이 힌트를 주거나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소프트웨어 올라가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해서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또 다른 주도주가 나타나서 시장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점은 미국이 버블이 아직 버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의 레버리지도 괜찮고 긴축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삼전 닉스는 뭐 시장 비중 망치금 50%로 따지면 갖고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나 조선방산을 조금은 편입을 하면서 가는 방향, 더불어서 레버리지 ETF 이후에 우리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에서 30%는 현금을 항상 갖고 가면서 이 변동성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절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쏠림 현상 자체는 좀 시장의 새로운 특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요. 뭐 경쟁력이 확인된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 현금을 활용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호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